네, 옐로우 시계에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올빵하신 한의원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구계의 해설위원 중에 가장 전문성이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건 절대 아니에요. 가장 식견이 높으신 절대 분이라고 아니에요. 한다면 바로 이분 한의원님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모두 아니에요. 많이들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냥 인품이 좋다 정도로 해주세요. 인품도 좋으신 건 식견은 당연하고 식견은 없고. 식견이 아주 깊으신 분이 제 옆에 항상 계셨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확실하게 판명이 났습니다. 전문성과 승부 예측은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그게 아니라 이제 제 전문성이 그만큼 이제 부족하다는 얘기겠죠. 위원님 그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 어느 누구가 위원님의 전문성에 대해서 토론을 달겠습니까? 아유. 올꽝 거기다가 그 전에도 한 위원님이 가장 승률이 안 좋으세요. 이거 좀 변명을 좀 해주시자면. 아니 그런데 그거는 정말 요 체제로 지금 다시 이제 개편이 된 이후에 그렇죠. 그때부터 안 좋은 거다. 그쵸. 그런 근데 건 어쨌든 이제 다시 좀 높여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너무 네. 안 좋아가지고 정신통일 좀 수도를 하고서 좀 다시 높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한 경기 한 경기 저희가 또 베일을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김천 대 대전입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1차전을 예측하는 게 아니에요. 1차전은 26일 수요일에 펼쳐지고 2차전이 29일 토요일에 펼쳐지는데 저희는 결승 같은 2차전을 어떻게 이거를 가늠을 할 수 있어요? 2차전이 중요하겠죠. 네. 그런데 1차전을 모르고서 지금 2차전을 하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이것도 굉장한 지금 모험수 픽인 거는 틀림없거든요. 너무 모범수죠, 솔직히. 네. 이거 너무 한 의원님한테 불리한 거 아닙니까? 저는 불리함과 고난을 좀 자초하는 경향이 있어요. 김천 홈이고 지금의 어떤 두 팀의 폼으로 봤을 때는 물론 1부 리그와 2부 리그 차이는 있지만 2부 리그 팀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대전에는 괜찮은 외국인 선수들이 또 있거든요. 그렇죠. 윌리안 레안드로 네. 마사 선수. 거기 뭐 카이저 선수도 있고 대전은 우리 선수들이 나쁘냐면 그게 아니에요. 주세종 선수가 지금 대전에 있고 또 조유민 선수 같은 또 훌륭한 또 수비수도 있기 때문에 대전이 전력이 결코 김천보다 못지 않고 그리고 이제 김천은 생각보다는 권창훈 선수가 좀 올 시즌 전체로 보면 좀 부진한 시즌인 게 맞고요. 그리고 뭐 조규성 또 이런 선수들은 다 전역을 했고 그래도 김경민 선수라든가 김한길 선수라든가 이런 선수들은 지금 폼이 괜찮거든요. 여기에 이제 이영재 선수는 올 시즌 또 꾸준히 잘해주고 있었고 또 고승범 선수가 있고 K리그 전문가인 정순주 아나운서가 먼저 해보시죠. 와, 위원님 저는 정말 모르겠는데요. 알 수가 없는데요. 이거를 어떻게 솔직히 알 수가 있겠어요. 근데 저는 지금 대전이 K2에서 최다 득점팀 아닙니까? 40경기 동안 70골을 넣었는데 김천이 파이널 라운드에서 단 한 번도 승리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흐름이 너무나 다른 두 팀이기 때문에 이 화력을 과연 김천이 수비로 막을 수 있을까가 가장 큰 관건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김천도 파이널 라운드에 들어서 매 경기 득점은 또 해왔어요. 그쵸. 제가 봤을 때는 대전의 수비진을 김천도 저는 뚫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승격이냐 혹은 강등이냐 혹은 잔류냐 여부는 1차전과 이제 병합을 해서 이제 계산을 해야 되겠죠. 물론 이번 승강 플레이오프에서는 원정 다득점 제도는 없습니다. 저희 승부 예측은 일단 90분까지만 하는 걸로 해서 김천이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은 좀 불리하지만 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봐요. 저도 그런 그래서 무승부로 저는 가고 싶어요. 무승부 가겠습니다. 90분 동안 무승부. 두 번째 경기도 이제 국내 경기인데 바로 전북과 서울의 FA컵 결승전이에요. 근데 역시나 1차전이 아니고 네, 2차전입니다. FC 서울이 파이널 라운드에서 이제 승리를 하면서 잔류에 성공을 했잖아요. 사실 그 전까지 서울이 좋은 경기를 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두 팀 모두가 지금 이른바 힐링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서울 같은 경우에도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따면 굉장히 실망스러운 시즌에 그래도 좀 힐링이 될 수가 있고 전북은 아시다시피 뭐 아챔 놓치고 이제 또 울산에게 결국은 이제 챔피언 자리를 오랜만에 이제 내주는 상황이 돼서 홈에서 만약에 못 잡는다 그러면 전북은 정말 이른바 폭망하는 시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팬들이 느끼는 어떤 허탈감이라든가 박탈감은 전북이 더 클 수도 있거든요. 홈에서 전북이 홈 팬들 앞에서 죽기 살기로 저는 2차전은 할 거다. 저도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결국 마지막 전방에서의 파괴력 물론 서울도 전북을 잘하는 일류첸코 선수가 지금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전북이 좀 앞서지 않을까. 저도 저는 무조건 전북승, 요거는. 전북이 승리를 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물론 전체 결과는 몰라요. 서울 홈에서 하는 또 1차전이 있기 때문에 누가 우승 트로피를 가져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경기는 그래도 한 골차 정도로 전북이 저는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요르카 대 에스파뇰 경기입니다. 라리가로 가볼 텐데 12위와 13위고의 승점이 지금 2점 차예요. 지난 경기에 이강인 선수가 발렌시아 상대로 이제 결승골 넣으면서 좋은 모습 보였잖아요. 이게 확실한 좀 키커의 모습을 보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이강인 선수가 이제 우리 국내 박수! 팬들에게 아주 좋게 어필을 했죠. 네. 씩씩해요. 어이, 이강인 잘한다. 잘해라. 그리고 골도 굉장히 멋지게 넣었기 때문에 또 더더욱 이제 우리 팬들이 즐거우셨을 것 같은데 에스파뇰이 득점을 할 수 있는 루트와 방식과 득점원이 조금 더 다양한 팀이에요. 그건 맞아요. 호셀로라는 라리가에서는 상당히 결정력이 검증돼 있는 선수가 와서 올 시즌 이제 또 역시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 바르셀로나에 있던 브레이스웨이트 선수도 에스파뇰에서 지금 터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있는 것처럼 에스파뇰에도 바르데르라는 또 아주 괜찮은 미드필더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측면 쪽에서 또 활약하는 스페인의 젊은 선수인 푸아도 선수도 있고 물론 이제 에스파뇰이 마요르카보다는 수비적으로는 마요르카보다 조금 불안해 보이는 건 사실이지만 그 제가 보니까 기록을 마요르카는 레알 마드리드 빼고 4골 준 거 빼고는 1점 이상을 넣은 게 없어요. 짠물 축구를 하고 네. 있죠. 지금 그게 어느 정도 또 통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강인, 무리치 말고는 별다른 득점 수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름 괜찮은 순위로 지금 버티고 있는 게 그 짠물 수비 때문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에스파뇰의 공격 폼이면 2대1 정도로 저는 에스파뇰이 이 경기 이길 것 같습니다. 상대 전적을 봤어요. 지금 에마에요. 그럼 뭐 나오겠어요, 여러분들? 마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팀이 만날 때마다 단 한 골을 넣은 팀이 승리를 했단 말이에요. 에니까 마가 나옵니까? 에마에 마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저는 에스파뇰. 네, 그러면은 한번 4개 한번 가실까요? 왔다 갔다 하면서 뽑다 보면은 랜덤으로 팡 튀는 게 있어요. 팡 튀기는 걸 픽으로. 오케이. 오케이. 네. 동글당당 동글당당 특정 종교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2개 뽑으시면 안 돼요. 안 튀게 생겼는데 이게 정말 튀어요? 튄대요. 위원님 막 고르시면 안 돼요. 전혀 안 튀. 심장 떨어지는 줄 알았네. 은근히 제가 또 마음이 여리거든요. 네, 그럼 제 픽으로 마요르카 마요르카 1대0 승리. 자, 라이프치히 대 레버쿠젠이에요. 분데스리가로 가보겠습니다. 요거는 좀 순위가 차이가 나요. 8위와 15위예요. 지금의 순위는 좀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두 팀 모두가 좀 문제가 많아서 네. 감독이 다 바뀌었어요. 강팀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올 시즌은 지금 사실 좀 실망스러운 시즌인 건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이거는 구조적으로 굉장히 흥미로운 대결이기는 할 거예요. 그리고 아마 골이 많이 터질 가능성이 높아서 굉장히 재미있는 경기가 되긴 할 텐데 라이프치히가 구조적으로 유리한 건 사실이에요. 레알 마드리드를 라이프치히는 홈에서 불러들이게 되고 레버쿠젠은 아틀레티코 원정을 가야 되는데 그게 또 하루 뒤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라이프치히가 하루 더 쉴 수 네, 있어요. 이거는 휴식일의 문제를 일단 하나를 우리가 지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비 알론소 감독이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레버쿠젠의 수비 조직을 다듬기는 조금 시간이 부족하지 않나. 이 경기는 굉장히 흥미로운 맞대결이고 강호들 간의 뭐 라이벌전이기는 하면서도 여기서는 라이프치히 편을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라이프치히가 최근의 모습은 그래도 레버쿠젠보다는 안정성이 있고 레버쿠젠은 특히 미드필드 중원의 선수들과 수비 쪽의 폼이 매우 안 좋기 때문에 여기서는 라이프치히가 제 생각에는 한 골차 정도로는 이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대 전적 3경기를 보면 라레라였어요. 라. 그러면은 레버쿠젠이잖아요. 아니에요. 뭔가 느낌이 라이프치히인 것 같아요, 이번에는. 아, 위원님하고 같이 랄랄라? 갈게요. 아, 랄랄라. 그쵸. 랄랄라. 제가 좀 요즘에 애를 키우기 때문에 또 랄랄라는 즐거운 흥을 또. 어쨌든, 랄랄라. 라랄라. 네. 그렇게 해서 라이프치히 승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이 4경기에서 과연 몇 개가 맞춰질지 여러분들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꽝은 더 이상 안 돼요!